안녕하세요. 파고다 제일피트 이상옥입니다. 이번 N3 적중 특강에서는요. 언어지식 파트에 해당하는 문자 어휘와 문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아마 N3 같은 경우는 제일피트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처음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지식 파트를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언어지식 파트의 문자 어휘의 1번의 문제 유형입니다. 문자 어휘 문제 1번 유형은 한자 읽기라고 해서 총 8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한자에 밑줄이 쳐져 있고 이 한자에 알맞은 히라가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전체 문장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밑줄의 한자만 빨리 보고 선택지에서 알맞은 음독 또는 훈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출제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구별해봐라 라고 출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어는 발음이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음독이 있고 훈독이 있는데 그 음독 중에서는 바로 장음이냐 단음이냐 또는 청음이냐 타금이냐 반타금이냐 아니면 작은 쯔죠. 초금이라고 하죠. 초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음독 중에서도 음독이 여러 개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자의 뜻으로 읽는 훈독이 있죠. 이 훈독의 한자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에도 이런 거에 주의하시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1번 유형에서 좀 시험장 가시기 전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한자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아이즈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발음을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있는 합할 합자라는 한자는 훈독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 도자라는 한자는 음독의 즈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아이즈라고 읽는데 우리말의 해석 또한 신호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아이즈의 신호는 그 우리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즈는 뭐 소리로 보내는 신호 또는 몸짓이나 눈짓 또는 손짓으로 보내는 이러한 신호를 바로 아이즈라고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자 보시게 되면 우리말에 우절이라고 읽히는 한자예요. 근데 한국어 뜻을 봤더니 우회전이라고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우회전이라는 거는 자, 한자를 풀어보면 오른쪽으로 꺾는다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으세츠라고 읽고 우리말에는 우회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시게 되면 우리말에 응모라는 한자 나왔습니다. 이 한자 발음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뒤에 붙어 있는 한자가 우리말의 모예요. 모을 모자라는 한자인데 일본어 음독에는 모라고 읽히는 거를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모에 오보를 외우셨다면 이 응모와 이제 짝꿍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한자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모을 모자를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모을 집자라는 한자를 써요. 그럼 우리말에 모집이라는 한자죠. 자, 그러면 모을 모자의 음독은 모라고 읽었고 뒤에 모을 집자는 음독의 슈라고 읽죠. 그래서 모집이란 한자는 모슈라고 읽는다라는 것도 꼭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우리말에 고로라고 읽히는 한자인데 한국어로는 고생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발음은 크로라고 읽으셔야 되겠고 뒤에 여기 우, 장음 붙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경치 보겠습니다. 한자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경색이란 한자인데 이 한자는 둘 다 예외 발음이 적용이 되어서 캐시기라고 발음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광고 한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이제 넓을 광자에다가 고할 고자란 한자인데 이 고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말의 고라고 읽으나 일본어 음독으로는 뒤에 쿠를 붙여서 고쿠라고 읽어야 되는 거를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고쿠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한자 보시면 대량이라는 한자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대자라는 한자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발음이 땡땡이 붙은 나이라고 하는 음독으로 익히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량이라는 한자로 읽게 될 경우에는 큰 대자에 땡땡이 빠집니다. 해서 타이라고 발음해서 다이료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량자에는 뒤에 우장음도 붙는다라는 것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자 땅지자에다가 으뜸원자예요. 해서 우리말로 읽으면 지원이라고 읽힌 한자인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한자의 조합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고장, 지방 또는 지역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발음도 보시게 되면 원래 땅지자는 음독의 치예요. 기본음이. 근데 여기서는 예외음의 지라고 읽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으뜸원자는 또 음독이 아니라 훈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음독과 훈독이 만나서 지모토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식이란 한자죠. 아침 조자에다가 먹을 식자. 원래 이 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도 그대로 가져가서 조쇼크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한자 우리말에 세금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세금이란 한자는 이 세금 세자가 제라고 읽어요. 땡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말에는 세, 일본어 음독에는 땡땡 붙여서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킹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보십니다. 우리말에 상업이란 한자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장사한다라는 의미의 상자는 쇼라고 읽습니다. 여기 장음 붙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일업자는 업이라는 음독의 교라고 읽어서 상업은 쇼교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전통이라는 한자 남았습니다. 자, 전통할 때 이 앞에 전할 전자라는 한자가요. 음독에 땡땡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은 넨토라고 발음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동작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이라는 한자도 보시게 되면 만들 작자가 원래 음독은 사쿠라고 읽히죠. 우리말에 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건 보통 키나 쿠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만들 작자도 원래 기본 음독은 사쿠예요. 하지만 동작이라는 한자를 읽을 때에는 노사라고 하는 사라는 예외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도착이라는 한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착도요, 은근히 많이 실수하시는 한자 발음 중에 하나인데 어디를 많이 실수하시냐면 이 앞에 있는 이를 도자라는 한자의 실수가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를 도자는 도라고 있습니다. 땡땡이 없고요. 뒤에 우장음 붙여야 된다는 거를 유의하시면서 우리말의 도착은 일본어의 도착라고 발음하십니다. 자, 이어가시겠습니다. 노력입니다. 자, 힘쓸 노자란 한자예요.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노예요. 하지만 일본어 음독을 보시게 되면 노라는 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한자 발음하시면 노력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부부라는 한자가 나왔고요. 부부라는 한자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땡땡이 없다라는 거, 즉 타금에 땡땡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앞에 있는 남편을 뜻하는 부자에는 뭐가 붙는다? 우장음 붙는다라는 거를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부부를 발음하시면 흐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자의 뜻으로 읽는 훈독 한자를 또 몇 개 체크해 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으라라고 읽히는 훈독의 한자, 우리말의 뒷면 또는 옷의 안을 으라라고 하고요. 자, 이어서 뿔각자란 한자는 카도라고 읽게 되면 우리말의 모퉁이 또는 모서리라는 의미로 읽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뿔각자가 카도라는 훈독이 아니라 쯔노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한자가 쯔노라고 읽히면 그때는 우리말의 뿔, 동물의 머리에 난 뿔 있죠? 그때는 쯔노라고 읽는다. 요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실게요. 자, 이어서 석양이라는 한자 되겠습니다. 저녁 석자에다가 날일자 들어왔죠? 해서 저녁에 지는 해, 석양이란 뜻으로서 발음은 유희라고 읽고요. 여기 뒤에 땡땡 붙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희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빌다 또는 기도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이노르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이어지는 동사 보시게 되면 자, 늦을 지자라는 한자 동사가 되면 오크레르라고 읽고 우리말에 늦다란 뜻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늦을 지자는
훈독이 하나가 더 있죠. 오꾸레루라고 하는 훈독 말고 이형용사로 쓰게 되면 오소이라고 읽히는 이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자가 두 개의 훈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무거울 중자 가십니다. 별표하시고 이 동사는 그냥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발음은 가사네르라고 읽고요. 우리말에 겹치다 또는 포개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다라든가 아니면 서류나 그 접시 같은 거를 켜켜이 겹치다 포개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가사네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쌀 포자라는 한자 나왔고요. 동사의 훈독으로 발음하면 쯔쯔무라고 발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은 우리말에 싸다 또는 포장하다란 뜻이 되겠는데, 자, 이 쯔쯔무라고 하는 동사를 읽을 때에는 어디에도 땡땡이 없습니다. 전부 다 청음에 쯔쯔라고 읽힌다는 거를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 쌀포자라는 한자 앞에다가 손을 붙일게요. 손수자. 자, 손수자에다가 쌀포자를 붙이면 손으로 싸다. 그래서 안다라는 의미의 안을 포자가 되거든요. 이 안을 포자 같은 경우는 뒤에 어미 쿠를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데, 자, 이 경우에 나꾸라고 읽고요. 우리말에 껴안다 또는 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다라고 할 때 나꾸라는 동사를 씁니다. 요거 나중에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요 쌀포자랑 닮은 꼴 한자이기 때문에 손수가 있고 없고로 한자의 모양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도망칠 도자라는 한자입니다. 자, 니게루라고 읽고 뜻은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도망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생자가 나왔습니다. 자, 날생자가 하에르라고 읽히게 되면 우리말에 나다 잘하다. 근데 여러분 하에르의 나다 잘하다라는 거는 보통 풀이 나다 풀이 잘하다 또는 수염이 나다 수염이 잘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하에르는 자동사예요. 풀이 나다니까 또는 수염이 자라다니까 자동사인데, 자, 이거와 짝꿍을 이루는 타동사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하야스라고 읽게 되겠고요. 하야스가 되면 우리말에 기르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르다로 여러분 사람을 기르고 동물을 기르는 게 아니고, 얘는 뭐 풀을 기르고 또는 수염을 기르고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하야스라는 동사다라는 의미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차가울 냉자 나왔습니다. 자, 차가울 냉자는 이렇게 동사 형태로 쓰이게 되면 히에루라고 읽고 우리말에 차가워지다란 뜻이에요. 우리 겨울 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공기가 차가워지다라고 하는 히에루, 또는 공기가 차가워지고 추워지면 또 어떻게 손발도 차가워지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바로 히에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면, 똑같은 차가울 냉자예요. 똑같은 차가울 냉자인데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사메루라고 읽힙니다. 자, 사메루라고 읽고 뜻은 우리말에 식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뜨거운 음식이 식는 거, 그거를 사메루라고 읽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얕을 천자에 아사이라고 읽으면은 얕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수심이 얕다, 물의 깊이가 얕다라고 할 때 쓰는 이형용사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얕다의 반대말 한국어로는 깊다가 되겠죠. 자, 그 깊다라는 한자를 써보게 되면 깊을 심자라는 한자를 쓰시면 되겠죠. 요렇게 쓰고 발음은 후카이라고 하시는 거죠. 얕다의 아사이, 깊다의 후카이. 반대말 개념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굳다라는 의미의 굳을 고자란 한자고요. 훈독의 가다이가 되면 우리말에 단단하다 또는 딱딱하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이제 문자어휘 문제 2번 유형이죠. 바로 한자 표기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한자 표기 문제는 총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한자 표기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전에 보셨던 문제 1번의 한자 읽기와는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당이라고 하는 히라가나의 밑줄이 쳐져 있죠. 이 히라가나에 해당되는 한자를 선택지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읽으실 때는
반드시 요 전체 문장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어 한자에는 여러분 일단 닮은 꼴 한자도 있지만 똑같은 음으로 읽히는 한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읽은 다음에 밑줄의 한자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를 생각해서 선택지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2번 유형의 한자 표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닮은 꼴 한자, 즉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한자를 찾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를 한번 구별해봐라.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정리하셔야 될 한자를 또 몇 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꼴 한자 되겠고요. 자, 여기 딱 보시면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닮은 꼴 한자는 일단 한자를 딱 보셨을 때 어디가 다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 음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음이 다르니까 그걸로 충분히 닮은 꼴 한자를 구별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나온 거 보시면 위에 똑같이 풀초자가 얹어졌어요. 자, 똑같이 풀초자가 얹어졌는데 밑에 들어오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의 한자 같은 경우는 밑에 들어오는 한자가 옛날이란 뜻의 옛꼬자죠. 그래서 이 한자는 이 옛꼬자가 발음을, 즉 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고라고 읽히는 한자고요. 그 다음에 풀, 이런 풀은 잘못 먹으면 써요. 그래서 풀을 잘못 먹어서 쓰다. 그래서 우리말에 쓸 고자라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 쓸 고자에서 만들어지는 그 훈독이 바로 뭐다? 니가이라고 하는 이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고자의 니가이니까 맛있으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그 맛있은 여러분 풀을 먹으면 어때요? 괴로워요. 그쵸? 그래서 또 하나의 이형용사를 만듭니다. 바로 쿠루시가 되겠고요. 쿠루시가 그래서 우리말에 괴롭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닮은 꼴 한자, 이 경우에는 밑에 오른쪽을 뜻하는 오른 우자가 들어왔죠. 자, 오른 우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젊을 약 또는 같을 약자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젊을 약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자, 이형용사 훈독에 와가이라고 읽고 우리말에 젊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쓸 고자와 젊을 약자의 닮은 꼴 한자 구별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맺을 결자와 짤 조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맺을 결자와 짤 조자는 왼쪽에 전부 다 실이 들어갔죠. 우리 요 한자가 실사변이잖아요. 그래서 실로 무언가를 짜고 엮고 잇고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맺을 결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들어오는 요 한자가 길할 길자, 좋은 의미를 나타내요. 좋은 징조할 때 길할 길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들을 실로 어떻게 잇다, 묶다, 맺다라는 의미가 돼서 우리말에 맺을 결자가 되겠고요. 자, 이 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결혼, 결혼을 일본어로 객공이라고 하죠. 그 결혼할 때 쓰는 결자가 바로 이 맺을 결자. 자, 참고로 그래서 결이라는 음독에는 게츠라고 읽고요. 여기선 우리가 맺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확인하실 건데 그 훈독이 바로 뭐냐면 무스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묶다, 맺다 또는 잇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닮은 꼴 한자는 우리말에 짜다라는 의미의 짤 조자예요. 그래서 이 짤 조자라는 한자는 동사를 보시면 쿠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자, 이 쿠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말에 끼다 또는 짜다 또는 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해서 이 쿠무라고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신체 부위와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말에 어깨동무하다라고 해요. 그쵸? 그 어깨동무하다라고 할 때 자, 어깨가 일본어로 카타죠. 그래서 카타를 붙여서 카타어쿠무가 되면 어깨동무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팔짱을 끼다라고 하죠, 여러분. 자, 팔짱을 끼다라고 할 때 이 팔뚝 완자라는 한자를 쓰고 우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팔짱을 끼다가 되면 우대요 쿠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쿠무라는 동사는 요 신체 부위와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실 흡자와 미칠급 거둘 흡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등급 급자라는 한자, 요 세 가지의 닮은 꼴 한자를 좀 간단하게 비교해 보실 건데요. 일단 마실 흡자와 이 미칠 급자가 여러분 중요한 한자인데 오른쪽의 변은 똑같아요. 근데 왼쪽에 들어오는 한자 모양이 다르죠. 일단 마실 흡자 같은 경우는 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입으로 어떻게 마신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실 흡. 그래서 동사는 뭐가 있다? 스으라는 동사가 있죠. 우리 여러분 스으라는 동사는 사실 어떤 의미로 많이 쓰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타바코 스으, 담배를 피우다 할 때 그 스으예요. 근데 그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스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공기를 들이마시다 라고 할 때도 또는 뭐 숨을 들이마시다 라고 할 때도 스으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마실 흡. 흡이라고 하는 음독을 확인하실 건데 그 흡이라는 음독은 바로 큐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기 우장음 붙은 거 확인하시면서 호흡이라는 한자가 되겠고 발음은 코큐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손수자가 붙었죠? 해서 손이 붙은 이 한자는 손으로 다루다 또는 손으로 취급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동사 하나만 봐두시면 되는데 바로 아츠카우라고 읽히는 동사가 되겠고요. 우리말에 다루다 또는 취급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는 입구, 여기는 손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이 붙었습니다. 해서 실사변이 붙은 이 급자는 등급을 나타내는 등급 급자가 되는데 이 등급 급자는 등급이라는 훈독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급이라고 읽히는 음독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호흡할 때 흡자의 큐라고 읽었죠? 이 등급 급자도 음독에는 뭐라고 읽으시냐면 큐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이라는 자는 고큐라고 읽으셔야 되고 고급할 때 고자에는 우장음 들어갑니다. 고큐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급은 주큐, 이어서 초급은 쇼큐라고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로서 의미가 비슷한 한자를 좀 보고 가실 거예요. 즉, 뜻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시한 의미가 비슷한 한자는 선택지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딱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 위주로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일업자와 부지런할 근자 되겠습니다. 자, 일업자는 업이라고 하는 음독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상업의 쇼교 하나 알려드렸죠. 그 상업의 쇼교와 더불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산업의 상교, 그 다음에 잔업의 장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산업은 상이고 그 다음에 잔업은 장교죠. 땡땡 하나 차이로 어떻게 한자가 완전히 달라지고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부지런할 근자는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자, 동사가 됩니다. 발음은 츠토메룬라고 읽고요. 우리말에 근무하다, 어디에 근무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죠. 자, 이어서 근이라고 하는 음독은 우리말의 근, 일본어 음독에는 킹이라고 읽습니다. 해서 출근이라는 한자 발음하시면 슈킹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한 가지 발음 더 주의하셔야 될 거, 날출자의 슈트의 트가 여기 뭘로 바뀌었다? 초금, 작은 쯔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옮길 이,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자, 옮길 이자는 일단 옮기다라고 하는 훈독의 두 개의 한자, 우츠르 자동사에 옮기다. 그 다음 우츠스 타동사에 이동시키다란 뜻이고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 조금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동사의 어미가 스로 끝나면 전부 다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문법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음독으로 가게 되면 우리말의 이, 일본어 음독도 똑같이 이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해서 여기 지금 밑에 나온 움직일 동자와 연결하면 우리말의 이동이라는 한자가 되겠고 발음은 이도라고 읽으십니다. 자, 이어서 움직일 동자 동사가 되면 우고끄, 우리말의 움직이다란 뜻이죠. 자, 이어서 동이라는 음독은 바로 뭐라고 읽었죠?
그렇죠. 노라고 읽었죠. 해서 활동의 가츠도라든지 또는 자동의 지도라고 하는 자 이러한 한자들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문제 3번의 문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제 5번에 나오는 용법 문제를 같이 정리하실 거예요. 자, 일단 문제 3번 유형은 문맥 규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괄호 넣기 문제를 말합니다. 총 11문제가 나와요.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넣기 문맥 규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해석했을 때 알맞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괄호 앞뒤에 가까이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 5번 유형입니다. 문자의 마지막 문제 유형이고요. 용법 문제라고 하는데 총 5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항수는 가장 적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질문으로 이제 단어가 주어지죠. 질문으로 단어가 주어지는데 이 단어가 알맞게 쓰인 문장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자체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압박감을 느끼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주로 자주 쓰이는 명사 동사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명사 조합, 부사 동사 조합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같이 덩어리로 암기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3번의 문맥 규정과 문제 5번의 용법 문제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두 글자 한자어. 자, 두 글자 한자어라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바로 나니나니 스르, 뭐뭐 하다라고 하는 스루가 붙는 한자어 있죠. 그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함께 쓰이는 단어의 조합. 그거를 제가 덩어리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 덩어리 표현들을 함께 문장을 통해서 평소에 자주 외워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고 가셔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회수라는 한자입니다. 우리말에 그대로 읽혀요. 그렇죠? 발음은 가이슈라고 읽게 되겠고요. 이 회수라는 한자 또한 뒤에 스를 붙여서 가이슈 스루가 되면 회수하다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예문 하나 보시게 되면 가이토요 오시오 가이슈 스루 해담 용지를 회수하다가 되겠죠. 그럼 해담 용지를 회수한다라고 하는 이 가이슈 스루를 만약에 이거 여러분 문제 4번 유형의 교체 유의어에서 가이슈 스루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시면 된다? 모으다라고 하는 아츠메루를 유의어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조란 한자 나왔습니다. 간소라고 읽게 되겠고요. 한국어랑 쓰임이 똑같습니다. 피부가 건조해, 공기가 건조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크기가 간소시테이르, 공기가 건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한자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한국어로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말에 건축이라고 읽히는 한자가 되겠고요. 발음은 켄치크. 그럼 여러분 건축은 당연히 뭐가? 건물이 지어진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문 보시게 되면 아타라시 다테모노가 켄치크 사레르. 새 건물이 건축된다라고 해서 앞에 다테모노라고 하는 건물과 함께 쓰였다라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한자죠. 체제라는 한자예요. 발음은 다이자이라고 읽으시는데 다이자이는 여러분 다른 말로 그냥 머무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자이 뒤에 스를 붙여서 다이자이 스루가 되면 체제하다, 즉 머물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문장 보시게 되면 1週間 도쿄 니 다이자이 스루, 일주일간 도쿄에 체제한다, 즉 도쿄에 머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공자라는 한자 나왔는데 여러분 이 공자가 만약에 소라라고 읽히면 하늘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라라고 읽게 되면 우리말에 속이 텅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카랍니다. 땡땡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자, 미 병이란 말이에요. 병이긴 병인데
가란이 났다 빙, 우리말로 하면 텅텅 비어있는 병, 다른 말로 하면 공병이 되겠죠. 그거를 가란이 났다 빙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잘 외워두시고요. 자, 이어서 동사 보시겠습니다. 자, 우메루라는 동사 나왔고요. 우리말에 메우다 또는 묻다라는 의미로서 문장 보시면 아나오 우메루, 아나는 우리말에 구멍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메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한자, 요거 아까 좀 전에 제가 안을 포자, 요게 안을 포자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 앞에 손수자 뺀 게 여러분 쌀 포자에 쯔쯔무란 동사 앞에서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수자가 붙은 안을 포자가 되면 다크라고 읽고 우리말에 안다, 껴안다. 그래서 어떤 예문으로 기억하신다? 고도모 나이테이르, 아이를 안고 있다. 요 예문으로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고보스라는 동사는 우리말에 흘리다 또는 쏟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보시면 주스와 고보스, 주스를 쏟다, 주스를 흘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쥘 악자 되겠습니다. 니기루라고 읽게 되겠고요. 한자 뜻 그대로 우리말에 꽉 쥐다. 그래서 니기루의 꽉 쥐다는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 보시면 로프어 니기루, 로프를 꽉 쥐다가 되겠죠. 자, 이어서 호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말에 말리다 또는 널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앞에다가 빨래라고 하는 센타쿠모노를 붙여서 센타쿠모노와 호스가 되면 빨래를 말리다 또는 빨래를 널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동사가 나왔어요. 우케 토르. 한자 우리말로 한자 그대로 읽으면은 수취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수취하다, 다른 말로 그냥 받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시료워 우케 토르, 자료를 받다, 자료를 수취하다 또는 짐, 택배나 짐 같은 거를 받고 수취한다 라는 것도 바로 요 우케토로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복합동사 성낼 노자에다가 그 다음 울명자라는 한자를 써서 도나르라고 읽히는 동사예요. 도나르. 자, 우리말에 고함치다, 다른 말로는 호통치다라는 뜻이고요. 고함치다, 호통치다라는 뜻이니까 큰 소리로 말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도나루라는 동사도 문제 4번에 교체 유의어에서 출제가 되면 유사한 선택지, 즉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선택지를 뭐를 고르시면 된다? 오고에 대 하나스, 큰 소리로 말하다. 요거 발음도 좀 잘 봐두세요. 오고에라고 읽어요. 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나레가가 도나루 코에가 기거에테 기다. 누군가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복합동사 나왔습니다. 히키유케르, 우리말로 하면 떠맡다. 자, 히키유케르의 떠맡다는 뭔가 부탁받은 일을 떠맡다 또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함께 쓰이는 명사 보시게 되면 단어말에따 시고또, 이게 우리말에 부탁받은 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단어말에따 시고또 히키유케르, 부탁받은 일을 받아들이다 또는 떠맡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형용사 되겠습니다. 키츠이라는 이형용사인데 여러분 키츠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꽉 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키츠이가 꽉 끼다라는 의미를 쓰이면은 의미 그대로 옷이나 신발 같은 게 꽉 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즈본가 키츠이, 바지가 꽉 낀다. 그럼 여러분 바지가 꽉 낀다라는 건 바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어는 지 사이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키츠이가 힘들다로 쓰이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명사랑 쓰인다? 시고또. 시고또랑 쓰여서 시고또가 키츠이가 되면 이 경우에는 일이 힘들다. 그럼 이 경우에 키츠이의 유의어는 뭘로 가져가신다? 바로 다이헨다라는 힘들다라는 나형 용사를 유의어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키츠이라는 형용사는 의미에 따라서 유의어도 달라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난할 빈자라는 한자죠. 마즈시라고 읽고 우리말에 가난하다란 뜻이고요.
단어의 쓰임은 한국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마즈시 강교. 자, 강교 우리말의 환경이란 뜻이죠. 가난한 환경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나형용사. 우리말 그대로 청결이라고 읽습니다. 발음은 세케츠다라고 읽게 되겠고요. 자, 쓰이는 문장을 보시게 되면 세케츠니 소지사레테이르. 부사형으로 바뀌었죠. 청결하게 청소되어 있다라고 우리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 보시게 되면 서로 호자란 한자예요. 서로 호자. 자, 훈독으로 읽습니다. 오타가이니라고 읽게 되면 부사로서 우리말의 서로라는 뜻이고요. 상호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오타가이니 다스케야으 우리말의 서로 돕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관용 표현입니다. 미니츠케루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말의 익히다란 뜻이고 이 미니츠케루의 익히다라는 동사는 오른쪽 예문 보시는 것처럼 치시키요 미니츠케루 지식을 익히다 또는 지식 대신에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주츠오 미니츠케루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라고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언어 지식 파트 중에서 우리 문자 어휘에서 나올 만한 것들, 중요한 것들 한번 짚어보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어 지식 파트의 문법에서는요. 일단 선택지에 같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어떻게 문법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 꿀팁까지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선택지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에 같이 제시가 되었을 때 꼭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타이와 다가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타이나 타가루는 앞에 전부 다 동사 무슨 형이 붙는다? 마스형이 붙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괄호를 쳐놔요. 동사 마스형 찾으라고. 그래서 앞에 동사 마스형의 타이를 붙이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뭐뭐 하고 싶다. 자, 그런데 타이의 이를 가루로 바꿔서 다가루라고 바뀌는 순간 일단 품사는 동사로 바뀌죠. 1그룹 동사로 바뀌고요. 우리말의 해석은 뭐뭐 하고 싶어 하다로 바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고 싶다의 타이를 쓰게 되는 경우는 주어가 누구다? 나예요.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다가루가 쓰이게 되면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 제3자가 주어가 됩니다. 제3자가 뭐뭐 하고 싶어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타이와 타가루가 나오게 되면 일단 누가 하고 싶은 건지를 문장에서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별하셔야 될 표현은 나이데와 나크테. 이것도 선택지에 참 같이 잘 나오죠. 둘 다 일단 동사 나이형, 즉 부정형의 연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데 같은 경우는 동사의 나이형에만 접속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뭐 하지 않고 또는 뭐뭐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이어서 나쿠테라고 쓰게 되면 동사뿐만 아니라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부정형인 나이형에도 접속을 해서 뭐뭐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이유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나쿠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데가 나오면 하지 않고 하지 말고 라고 해석을 하시고 나쿠테가 나오면 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나루와 스루가 나왔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쵸? 나루는 우리말의 무슨 뜻? 되다. 스루는 우리말의 무슨 뜻? 하다죠. 근데 우리말의 되다와 하다인데 이 두 동사의 이제 문법적인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짚어봐라 라고 하면 나루의 되다는 자동사지요. 그 다음에 스루는 타동사가 되겠죠.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표현으로 가면 앞에 동사 사전형을 각각 붙이고요. 그 다음 형식명사 고토를 붙여서 고토니 나루가 되면 우리말에 뭐뭐 하게 되다란 뜻이고 고토니 스루를 붙이게 되면 우리말에 뭐뭐 하기로 하다예요. 일단 한국어 보시게 되면 고토니 나루니까 하게 되다. 고토니 스루니까 하기로 하다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고토니 나루 같은 경우는 결정이긴 결정인데 이건 누구의 결정이냐면 제3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보통 하게 되다의 고토니 나루가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고토니 수루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누구의 결정? 내 결정. 내 결정에 의해서 뭐뭐 하기로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구별하시고요. 한 가지 더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이 고토니 나루랑 또 되게 헷갈려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에는 코토니 나루에서 코토를 요우니로 바꿔서 요우니 나루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표현도 우리말의 해석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고토니 나루 우리말에 하게 되다, 요우니 나루 뭐뭐 하게 되다. 한국어가 똑같네. 그럼 똑같은 표현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자, 고토니 나루는 제3자의 결정인 하게 되다라면 요우니 나루는 뭐뭐 하게 되다, 얘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요. 즉,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의 변화를 나타낼 경우에는 요우니 나루를 쓴다라는 것도 꼭 함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출 문법 표현 몇 가지 정리하실 건데요. 여기는 그냥 암기. 한국어로 단어처럼 암기하시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고 갈 수 있는 문법 표현들 지금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니 오이테라는 표현은 우리말에 어디 어디에 있어서,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지금 여기에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걸 보아하니 조사 뭐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다. 를 대신해서 쓴 조금 딱딱한 문장체 표현에 격식 차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니 오이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주로 어떤 의미의 명사가 들어오냐면 장소 명사를 써서 그 장소에 있어서, 그 장소에서 이런 패턴으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자, 이어서 대할 대자라는 한자를 써서 니 타이시테 라고 쓰게 되면 우리말에 뭐뭐에 대해서라고 직역이 되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게 되면 뭐뭐를 상대로 또는 뭐뭐를 대상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니 타이시테. 자, 이어서 니 요떼라는 표현 보십니다. 자, 우리 니 요떼 같은 경우는 뭐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나 청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 중에 하나고요. 일단 한국어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뭐에 의해서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뭐뭐에 따라서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될 경우에는 수단, 원인, 그 다음에 수동문의 행위자로서 쓰일 때 니 요때가 뭐뭐에 의해서가 되고요. 그 다음 차이를 나타내는 또는 다름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쓸 경우에는 우리말에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니 그라베테. 쿠라베로라는 동사가 그럼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조사 니를 붙여서 니 그라베테가 되면 뭐뭐에 비교해서, 근데 이 조사 니는 토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토 그라베테가 되면 뭐뭐와 비교해서 이 정도로만 해석을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니 시타가떼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말에 뭐뭐 함에 따라, 제가 여기다가 함이라는 해석을 집어넣은 이유는 니 시타가떼 뭐뭐 함에 따라라는 거는 앞의 내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뒤의 내용을 B라고 하게 되면 A가 변함에 따라서 B도 같이 변한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의 뭐뭐함에 따라 니 시타가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유사 표현으로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좋은 게 바로 니 즈레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 즈레떼도 우리말의 뭐뭐함에 따라 라는 인과관계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두 가지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에 익은 표현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태형 뒤에 붙여서, 품사의 태형 뒤에 붙여서 태와 있게나이, 우리말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자, 우리 청해에서는 태와 있게나이가 나오면 요 그대로의 형태도 나올 수도 있지만 태와를 축약형으로 바꾼 어떠한 형태로도 나온다? 차로도 바꿔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 있게나이라고 쓰여도 우리말에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어지는 표현. 똑같이 있게나이가 붙었는데요. 앞에는 나이형, 부정형이 붙어서 나이 또 있게나이가 되면 우리말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이 또 같은 경우는 나이 또 있게나이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있게나이가 생략이 되어서 그냥 나니나니 나이 또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해석은 뭐뭐 하지 않으면 뒤에는 뭐가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빈출 문법 표현까지 같이 정리해 봤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법 형식 판단 문제죠. 괄호 넣기 문제 총 13문제가 출제됩니다.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 이 문법 형식 판단을 푸실 때는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딱 보셨어요. 이거 그냥 외워두면 점수 올리는 표현이네. 단어처럼 외워두면 점수 올리는 표현. 그럼 이제 선택지 확인하셨고 문장 보시게 되면 괄호 앞에 보세요. 나이치会議室 제1회의실이라고 있죠. 전체 문장 보시면 교노会議와 오늘 회의는 나이치会議室 行われる予定です. 行われる 행해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행해질 어디예요 지금? 장소가 제1회의실이죠. 그 장소 뒤에 붙여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에 니 오이때 제1회의실에 있어서 제1회의실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선택지를 딱 보셨는데 뭔가 선택지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선택지의 패턴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띄어야 되냐면 1번하고 3번은 이키타이죠. 가고 싶다. 근데 2번과 4번은 이키타가루. 다가루가 나왔네요. 지금 부정형으로 바뀌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와 다가루가 나왔어요. 그럼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누가를 먼저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고도모가, 아이가. 아이가 하이샤니 뭐뭐 고마테이마스. 하이샤는 치과죠. 아이가 치과에 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니까 주어가 제3자 3인칭이니까 코도모가를 본 순간 이키타이의 1, 3번은 그냥 빼시라고요.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르면 되죠. 그런 다음 이제 2, 4번의 다른 부분 나이영의 나크테, 나이영의 나이데. 자, 나크테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않아서 이유. 나이데는 하지 않고 하지 말고라는 상태. 의미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치과에 이키타가라 나크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보기 1번하고 3번을 보시게 되면 tsukае nakunaru made.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tsukае nakusuru mae 라고 나왔죠. 자, 쿠나루와 쿠스루입니다. 그러면 tsukае nakunaru는 tsukau라는 동사가 또 가능형으로도 한번 바뀌었으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되다. 거기 뒤에 마데를 붙였으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반면에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쿠스루니까 tsukае 스루가 되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지요. 타동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마에니를 붙였으니까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전에 라고 우리말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이어서 보기 2번과 보기 4번에서는 중요한 우찌니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하실 건데, 자, 보기 2번은 나이 우찌니. 앞에는 반드시 동사 나이형입니다, 여러분. 동사 나이형의 나이 우찌니가 되면 우리말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sukава 나이 우찌니가 되면 사용하기 전에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보기 4번은 우찌니 앞에 동사 테이루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루 우찌니의 형태가 되면 우리말에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tsukateiru 우찌니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장 가봅니다. 하하와 세탁기요 20년以上 使っている. 엄마는 세탁기를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壊れて 고장나서 뭐뭐 新しいのは買わないと言っている. 새 것은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말에 고장나서 뭐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때까지 새 것은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지를 다 판단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실게요.
자, 4번 문제 되겠고요. 자, 4번은 전부 다 일단 동사가 가우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여러분. 1번에 나이데, 2번에 나이또.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토 오모우또, 보기 4번은 토 오모떼. 그리고 카우라는 동사는 또 가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 패턴 한번 봐두시고요. 자, 문장 보시면 この商品は大人気だから 이 상품은 크게 인기가 있어서, 즉 매우 인기가 있어서 早めに뭐뭐 우리키레 시마오요. 우리키레를 우리말에 매진되다, 다 팔리다란 뜻이죠. 그래서 큰 인기가 있으니까 빨리 뭐뭐 다 팔려버린다. 빨리 뭐 사지 않으면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지 않으면 이니까 카우 동사에 나이형에다가 토를 붙인 가와나이또, 요거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5번도 선택지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으로 끊어볼 거냐면요. 보기 1번하고 3번은 오키크 스루죠. 자, 스루가 동사 마스형으로 바뀌었고 뒤에 니꾸이와 스기나이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과 4번은 오키크 나루. 자, 우리 나루는 아까 앞서서도 보셨듯이 되다라는 자동사였어요. 그래서 오키쿠 나루 커지다. 그리고 뒤에 똑같이 니꾸이 스기나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타동사의 표현과 자동사의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럼 괄호 어디를 보세요? 앞을 보시고 조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괄호 앞에 조사, 오또 뒤에 조사 뭐가 나왔죠? 가가 나왔죠. 소리가. 그러면 스루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1, 3번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오도가 오키쿠나르, 소리가 커지다. 근데 마스형의 니꾸이는 뭐뭐하기 어렵다란 뜻이죠. 뭐뭐하기 불편하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마스형에 스기나이를 붙이면 너무 뭐뭐하지 않다, 지나치게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이때 이제 해석을 가시는 거예요. 자, 이어폰 노또가, 이어폰 소리가 뭐뭐 요운이 도록 기어츠케마쇼, 주의합시다, 조심합시다. 우리말로 하면 이어폰 소리가 어떻게 너무 커지지 않도록이 돼야 되겠죠. 나이요운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선택지 보시면 전부 다 수라는 동사 나왔죠? 저희 아까 앞에서 문자어휘 시간에 봤었던 수, 피우다. 여기서는 타바코랑 연결되니까 담배를 피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동사는 전부 다 피우다니까 보기 1번은 스와 나이츠모리. 자, 동사 나이의 나이츠모리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자, 보기 2번은 동사 나이형의 나케레바 나라나이, 우리말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죠. 그러니까 보기 2번은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피워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보기 3번은 동사 태형 뒤에 태와 있게나이, 해서는 안 된다였죠. 피워서는 안 된다, 피우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은 고돈이 나루. 여러분 동사 사전형의 고돈이 나루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제3자의 결정이었죠. 그럼 보기 4번은 피우게 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문장 갑니다. A가 来月からビルの中は全面禁煙になるんだって. 다음 달부터 빌딩 안은 전면 금연이 된대. 그러니까 이 전면 금연이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해 시츠나이데와 타바코, 실내에서는 담배를 뭐뭐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전면 금연이라는 게 뭐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쓸때와 있게나이 때 것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정답 3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에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경어 정리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경어는 알 듯 말 듯 굉장히 복잡하고, 하지만 여러분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또 경어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집중하시고 정리 한번 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어의 경어 체계는 이렇게 총 3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존경어, 두 번째 겸양어, 그 다음 세 번째 정중어로 나뉘는데 개념이 중요해요. 존경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에 뭐뭐 하시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하시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존경어는 누구의 행동을 높인다? 상대방의 행동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는 사람, 하시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죠. 행위자는 상대방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겸양어는 누가 하는 행동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말의 해석은 뭐뭐 하다.
또는 해드리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제가 하다, 제가 해드리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겸양어를 쓸 경우에는 행위자는 바로 누구다? 말하는 사람인 주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정중어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에 대한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중어는. 정중어라는 거는 그냥 듣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냥 듣는 사람한테 뭐를 나타내는 친절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정중어이기 때문에 정중어는 크게 행위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어, 겸양어 문제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게 이거죠. 문제 풀 때 뭐를 찾아라? 행위자. 누가 하는 행동인지를 빨리 찾아주셔야 그 안에 존경어를 쓸 건지 겸양어를 쓸 건지에 대한 확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특수한 형태의 존경어, 겸양어죠. 그 표는 제가 따로 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나 자료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존경어, 겸양어를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 특수한 형태의 존경어, 겸양어를 갖지 않는 나머지 동사들은 바로 공식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존경어, 겸양어 공식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십니다. 선택지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딱 보면 존경어, 겸양어 문제네 라는 게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먼저 뭘 찾으라고 했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동작의 행위자가 누군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괄호 뒤에 보니까 쿠다사이가 나왔죠? 그리고 선택지에는 전부 다 동사들이 태형으로 바뀌었죠. 테쿠다사이 우리말에 뭐예요?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해주세요라는 거는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동작의 행위자는 누구예요? 상대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존경어예요? 겸양어예요? 존경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를 본 순간 겸양어는 빼야 되겠네요. 근데 겸양어가 뭔지를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특수한 형태의 존경어, 겸양어에서 자, 겸양어는 몇 번? 1번과 3번이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겸양어는 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2번에 오샤르, 보기 2번에 나사루 둘 다 존경어예요. 일단 오샤루는 우리말에 말씀하시다, 즉 이유, 말하다의 존경어인 말씀하시다. 그 다음 보기 4번의 나사루는 뭐의 존경어죠, 여러분? 스루의 존경어, 우리말에 하시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말씀하시단지 하시단지 해석합니다. 자, 점원과 손님의 대화예요. 점원이 오사가시노 쇼힌가 나케레바 찾으시는 상품이 없으면 뭐 해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럼 찾으시는 상품이 없으면 뭐 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이유 외에 존경어. 정답 몇 번? 2번에 오시아루의 오시아테 쿠다사이.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참고로 보기 1번에 하이켄스르. 하이켄스루는 겸양어라고 했죠. 여러분 참고로 이 배자라는 한자가 붙어있으면 전부 다 겸양어입니다. 그래서 하이켄스루는 뭐의 겸양어다? 미루, 보다의 겸양어고요.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모시아게루는 무슨 동사의 겸양어? 말하다 이후의 겸양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똑같이 존경어, 겸양어의 문제라는 걸 또 선택지를 보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동사의 행위자가 누군지를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레스토랑이에요. 점원이 이라시아이마세 남메사마 데스까?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산닝 데스 3명입니다. 네, 점원이 거치라에 넣어서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끼니 고안나이. 좌석으로 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점원인 제가 안나이스루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들어갈 거는 존경어다, 겸양어다? 겸양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점원인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럼 자, 존경어 빼야 되겠죠. 보기 1번 나사이마스 아까 앞 문제에서 보셨죠? 나사루가 기본형이었고 뭐의 존경어다? 스루의 존경어. 자, 그 다음 2번의 니나리마스 볼까요? 여러분 니나리마스는 일단 니나루가 기본형이잖아요. 우리 니나루는 어디에 붙여요? 존경 공식 쓸 때 니나루 붙이죠. 만약에 동사로 쓰게 되면 접두어 오에다가
동사 마스형에다가 니나루를 붙여서 상대방이 하시다라는 존경 공식이기 때문에 2번은 치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보기 3번에 이따스. 자, 이따스는 겸양어죠, 여러분. 무슨 동사의 겸양어? 스루의 겸양어, 하다. 그 다음 보기 4번에 우가가우. 자, 우가가우도 겸양어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우가가우는 3개 동사의 겸양어예요. 첫 번째, 듣다. 두 번째, 질문하다. 세 번째, 방문하다. 그래서 듣다, 질문하다, 방문하다의 겸양어이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의미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go라고 하는 접두어에다가 안내라고 하는 안나이라고 하는 두 글자 음동명사 나왔죠. 접두어 go에다가 두 글자 음동명사 뒤에 자, 겸양 공식 만들고 싶으면 요 뒤에 뭐 붙이십니까? 스루를 붙이던지 또는 스루의 겸양어인 뭐를 붙여야 된다? 이따스를 붙여서 고 음동명사 스르, 고 음동명사 이따스. 누가 한다? 제가 하다, 제가 해드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가야 되겠죠. 고 안나이 따시마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십니다. 자, 이번엔 선택지에 고자이마스, 오리마스, 이타시마스, 모우시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격이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1번이 성격이 다릅니다. 자, 1번의 고자이마스는 존경어도 아니고 겸양어도 아니고 이게 바로 뭐다? 정중어예요. 아까 제가 정중어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하는 행위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듣는 사람한테 친절함을 나타내는 게 정중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기 2번 오리마스. 오루가 기본형이죠. 오루는 겸양어, 무슨 동사의 겸양어? 이루, 있다의 겸양어, 제가 있다라는 의미의 겸양어. 그 다음 보기 3번에 이따스는 뭐의 겸양어라고요? 스루의 겸양어, 하다, 제가 하다. 그 다음 보기 4번에 모우스. 자, 모우스는 겸양어죠. 무슨 동사의 겸양어? 말하다, 이유의 겸양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장 갑니다. 자, 손님과 점원의 대화예요. 손님이 스미마생, 지도 한바이기와 도코 데스까? 죄송한데요. 자동 판매기는 어디예요? 지금 자동 판매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점원이 아찌라노 가이당노 요건이, 요거는 옆이죠. 저쪽 계단 옆에. 여러분 우리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있습니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자동 판매기가 있는 거는 이거는 누가 하시고 누가 하다라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정중어. 근데 있습니다에 아리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리마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중어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고자이마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당노 요건이 고자이마스. 계단 옆에 있습니다. 요렇게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정중어 하나만 더 가요. 정중어 시험에 나오는 거 딱 2개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아리마스의 정중어는 고자이마스. 그 다음 또 하나의 정중어는 우리 뭐뭐입니다라고 하는 데스가 있죠. 자, 데스의 정중어는 네 고자이마스. 그래서 선택지에 여러분 네 고자이마스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입니다의 데스로 해석하시고 문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어, 문제 푸는 방법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적중특강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지난번 7월 시험 대비로 찍은 적중특강도 있거든요. 그것도 꼭 보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도 꼼꼼히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